추자도 부근에서 실종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민관군 합동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해경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돌고래호에 타지도 않았던 낚시꾼이 거짓말을 하면서 초동 조치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난 사고가 발생해도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도 없었습니다. 해경의 표류 예측 시스템도 빗나갔습니다. 돌고래호가 전복된 곳에서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는 강화됐지만 낚시어선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진행됐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과 해군함정 32척과 항공기 9대가 수색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투입됐던 잠수 요원들도 집결했습니다. 어민들도 돌돔잡이를 중단하고 힘을 보탰습니다. 이곳 추자도 부속섬 인근에는 어선 50여 척이 번갈아가며 투입돼 수색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조금 잤어요, 밤에. 그러고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음도 아프고요. 바닷가로 떠내려왔을지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도 나섰습니다. 돌고래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실종자는 더 이상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썸물이라서 수위 우회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시신이라도 거기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물에 잠긴 선체에 대해 수중 감식 작업을 벌였고 생존자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해경이 돌고래호의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데에는 배에 타지도 않았던 낚시꾼의 거짓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고래호에는 조난됐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장비도 없어서 생존자 구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11시간 만에 전복된 채 발견된 9.77톤급 낚시어선 돌고래호. 돌고래 1호 선장 정모 씨가 돌고래와 연락이 끊긴 시각은 지난 5일 저녁 7시 44분. 정 씨가 8시 15분쯤 해경에 돌고래와 연락이 안 된다며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인 VPS의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승선자 명부에 있는 박모 씨와 통화를 했고 박 씨는 배가 잘 가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6분 뒤 박 씨는 자신은 돌고래호에 승선하지 않았다며 돌고래호 선장이 처벌을 받을까 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돌고래호 선장이 해경에 처벌받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잘 간다고 이야기했다. 해경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입니다. 정 씨가 해경에 돌고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처음 말한 시각은 8시 10분이지만 1시간 지난 9시 3분에야 상황센터로 보고됐습니다. VPS가 끊겼는데도 상황실에서 전혀 확인조차 못한 데다 확인한 후에도 상황 파악까지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게다가 VPS의 조난신고 버튼을 눌러야 조난신고로 접수된다는 겁니다. 기울었다, 침몰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감지가 안 되고 확실하게 버튼을 눌러주든지 급하면 그 장비를 탈착해서 집어 던져버리든지 그럴 경우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낚시어선은 사람을 많이 실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조난 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선박 위성 조난장치 설치의 의무 대상에서 빠지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돌고래호는 전복된 지 11시간 만에야 발견돼 인명피해가 커졌는데요. 해경이 배가 표류한 위치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엉뚱한 곳에서 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해경은 수색 선박 40여 척을 추자도 동쪽 해역에 집중시켰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도입한 표류 예측 시스템이 돌고래호의 위치를 이 지역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복된 돌고래호가 발견된 곳은 추자도 남서쪽 해상. 항적 신호가 끊긴 곳에서 4km나 떨어진 정반대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밤새 수색했던 부분은 항적이 사라진 지점이었는데 아마 이 배가 조류에 밀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이 안타까운 1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희생자 10명 중 7명의 시신이 돌고래호 발견 지점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최초 수색 지역 설정이 제대로 됐었다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팀이 오늘 아무도 안 왔어요. 오늘 아침 7시까지. 사람 구조, 회기나 누가 구조만 왔으면 그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전부 다 살았습니다. 2011년 도입된 표류 예측 시스템은 조류와 풍향을 계산해 선박과 실종자를 찾는데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류가 부딪혀 정확도가 떨어지고 아직까지 세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km 안에는 유속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km짜리 적자로 예보 모델을 돌리면. 근데 실제로는 수저도의 섬하고 섬 사이가 3km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결국 해경은 표류 예측 시스템을 포기하고 돌고래호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옛날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번 추자도 선박 사고를 보면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은 강화됐지만 낚시어선은 레저 선박으로 간주돼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탑승 인원은 3차례나 다시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했습니다. 허술한 여객선 탑승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22명이 기록된 승선원 명부가 엉터리여서 당초 19명에서 다시 21명으로 수정했지만 이것 역시 추정일 뿐입니다. 소규모 어항에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를 민간 대행업자가 하다 보니 가짜 명부를 제출해도 해경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선박 출항지인 해남 남성항에는 해경 북평 출장소가 있었지만 해경 조직이 해체되면서 올해 초 폐쇄됐습니다.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낚시관리 육성법과 제주도 조례에는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뿐인 규정에 그쳤습니다. 기상특보가 없을 경우 선장이 출항 결정을 할 수 있는 데다 해경에 임검 규정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여객선 안전관리는 강화됐지만 낚시어선은 레저 선박으로 육성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연안을 항해하는 많은 선박들에 대해서 안전이 강화됐습니다마는 낚시어선 같은 경우에는 어선 쪽으로 분류되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대대적인 후속 조치가 있었지만 해상안전관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돌고래호 사고와 관련된 유언비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본인의 SNS에서 해경이 구조를 안 했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는 댓글에 대해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해경 배 몇 척이 지나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불을 비추지 않고 가버렸다는 생존자의 진술이 보도되면서 인터넷에서는 해경 구조와 박 장관의 엄정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의 세월호 참사라며 정부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이 헛것이 됐다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나아진 게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은 53만 9천 톤이 생산되고 비상품이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감귤관축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무 한 그루당 열매는 평균 784개로 평년보다 60개 많고 열매 크기는 1.9mm가량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연 생리학과 시기인 6월과 7월의 온도가 낮아 평년보다 열매가 덜 떨어졌기 때문인데 농업기술원은 열매 속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복지국가를 내건 신당 창당이 추진됩니다. 제주대 이상희 교수와 오형훈 전 의원, 강경식 의원 등이 참여하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오늘 도의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주에서부터 가치와 정책 중심의 복지국가 정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다음 달 안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오는 11월 새로운 정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에 대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2012년 5월 이후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 회계 처리 등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문제를 집중 감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